자, 이어서 제17강입니다. 17강은 교재 페이지 300조 제2편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원래 주택법에 있었는데 한 4년 전쯤에 주택법에서 분리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3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3편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제3편 공동주택관리법은 주택법에서 튀어나왔는데 한 3년 전쯤, 4년 전쯤에 이제 분리해서 나왔습니다. 분리해서 나와가지고 몇 문제가 나오냐? 8문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8문제가 나오고 그 중에서 3문제 정도가 주관식 단답형이 되겠고 문제는 비교적 좀 수월하다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주택관리법은 같은 2차 과목인 공동주택관리 실무하고 100% 겹칩니다. 100% 겹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실무에서 자세하게 설명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법규에서 제가 가리키는 법규에서 자세하게 설명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다 합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면 실무에서도 고득점하고 법규 시험에서도 고득점하게 되겠죠. 특별히 법규는 다 다루니까 법규에서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실무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300쪽 제1장 총칙 들어가겠습니다. 제3편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목적은 보면 여기는 공동주택관리만 다룹니다. 그래서 원래 주택법에서 나오면서 난 관리만 하려고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렇게 나가죠.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어정의는 시험지에 잘 나오죠. 첫째, 여기 공동주택이란 무엇이냐? 여기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은 지금까지 말한 공동주택에서 제일 범위가 넓어요. 봅시다.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주택법상 공동주택. 여기 공동주택은 일단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들어간다. 주택법상 공동주택 누군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들어가고 두 번째, 건축법에서 건축에 봐서 주택시설과 주택을 동의금으로 건축한 것, 즉 복합건물. 복합건물도 역시 주택이 들어있으면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대시설, 본시설. 우리가 주택법에서 관리사무소, 경로당 같은 부대시설, 본시설 배웠죠? 이것도 여기서는 공동주택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뭐냐면 거기 본문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한다. 이건 뭘까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같은 거. 일반에게 분양됐죠.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같은 것은 여기서 공동주택에 들어가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해 주지 않습니다. 그건 따로 자기네들끼리 상가위원회 같은 데서 하게 되겠죠. 자, 2번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이미 실무에서 많이 들어봤죠. 자, 모두 몇 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의무관리 대상은 입주자 대표를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하나를 하게 되겠습니다. 보니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올라가서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이 설치된 것. 세 번째,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이나 지역난방. 네 번째, 복합건물인데 150세대 이상. 다섯 번째, 1, 2, 3, 4가 아닌데 입주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면 역시 의무관리 전환 대상으로 됩니다. 의무관리 공동주택으로 전환됩니다. 그 도대체 얼마 대통령령으로 기준이 얼마를 동의받았을까? 밑에 나오죠.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했다.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원래 1번, 2번, 3번, 4번이 아니더라도 의무관리 전환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공동주택 단지. 주택법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주택단지. 거기로 가름하면 되고, 혼합주택단지. 혼합주택단지는 두 가지 섞여 있죠. 분양 목적으로 한 거하고 임대 목적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분양 아파트하고 임대 아파트가 같이 있는 단지입니다. 이것이 혼합주택단지고, 입주자는
주인 쪽입니다.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역시 입주자다. 배우자. 또 직계, 존속, 비속. 존속, 아버지, 어머니, 비속, 아들, 손자. 또 역시 대리하면 입주자가 되겠습니다. 사용자, 세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즉 전세권자나 임차권자가 사용자가 되는 겁니다. 다만 임대택의 임차인은 여기서 빠집니다. 괄호 열고 임대택의 임차인은 빠진다. 입주자 등, 입주하고 사용자를 묶어서 입주자 등이라고 부릅니다. 입대의, 의무관리 대상은 입주자 대표를 반드시 만들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입주자 등을 대표해서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자치의결기구다. 필수기관입니다. 필수의결기구가 되겠습니다. 관리규약, 이건 주민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죠. 공동체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 18조 2항에 따라서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관리규약. 관리규약은 제정도 있고 개정이 있죠. 제정은 처음 만드는 것이고 개정은 고치는 것이죠. 이어서 관리체 10번. 관리체는 좀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관리주체.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쉬운 거 5번부터 봅시다. 민간임대. 민간임대택인데 그걸 갖다 관리하는 업자입니다. 주택임대 관리업자입니다. 민간임대택에서 주택 관리업자. 임대택, 거기 주택임대 관리업자. 주택임대 관리업자가 관리체가 됩니다. 민간임대택이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니고, 이거는. 그 다음에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건 뭐냐면 1번하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은 누구냐? 자치관리입니다. 동그라미 3번은 뭐냐? 위탁관리입니다. 자치관리는 누가 관리체냐? 자치관리할 때는 거기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택의 관리사무소이고, 3번 위탁관리 때는 누가 관리체다? 거기 보니까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체인데 끝났는데, 그럼 동그라미 2번은 뭐냐? 2번은 뭐냐면 거기 임기하기전의 사업체라고 되어 있죠. 임기하기전의 사업체. 만약에 현대건설에서 현대아파트를 지었다. 그럼 현대건설에서 일단 지은 다음에 덜렁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들이 인수할 때까지 그걸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남기기 전까지, 입주한테 남기기 전까지 관리하는 것이 바로 뭐다? 거기 2번에 있는 사업체, 임기하기 전까지고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다만 입주자들이 인수를 늦게 받으면 어떡하냐? 밑에 3번에 있는 주택관리업자한테 맡겨버립니다.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임대사업자 나왔죠? 임대아파트는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임대택은 두 가지 방식으로 관리하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체관리, 위탁관리. 임대택 때 4번 관리입니다. 위탁관리는 누구한테 하냐면은, 위탁관리는 3번에 있는 주택관리업자한테 맡기면 돼요. 근데 자체관리는 누가 하냐? 자체관리는 여기 나오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자체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체 5가지를 갖다가 살펴보았습니다. 실무에서도 배웠죠. 그 다음에 11번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면 주택관리사보 줍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면 보호를 주는 것이 맞바로 4는 안 줍니다. 그러면 4는 어떻게 되냐? 12번. 4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받기를 위해서는 이 보호로서 경력을 쌓아야 됩니다. 보통 소장은 3년, 기타 직원은 5년 이상 쌓아야 되죠.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등, 주택관리사하고 보호를 합쳐서 주택관리사 등이라고 부르고, 주택관리업, 위탁관리할 때 이 업이 주택관리업입니다. 이 주택관리업 하는 친구가 주택관리업자고 위탁관리업 하는 데는 것이죠. 주택관리는 뭐냐? 공동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입주자들로부터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법 50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장기성계획, 주유소를 승강이라든가 보일러라든가 등등을 교체 보수하기 위해서 세우는 계획이 장기성 계획입니다. 봅시다.
공동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요 서류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한 것으로서 법 29조 1항에 따라서 수립하는 장기 계획이 바로 뭐다? 장기성 계획이다. 그럼 장기성 계획에 의해서 보수 교체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뭐라고 하냐? 매월 적립하는데 그 돈을 장기수선 충당금이라 부르는 것이고, 임대주택법에서는 특별수선 충당금이라고 부릅니다. 임대택은 두 가지가 있다. 소위 민간임대하고 공공임대가 있다. 민간임대 근거법은 민간임대주택관특별법, 공공임대의 근거법은 공공주택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요즘 뭐 많이 관심을 받습니까? 공공임대택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즉 근거법은 공공주택특별법, 정부에서는 공공임대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임대사업자 18번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즉 우리 거기 페이지 303쪽에 있는 18번 임대사업자는 넓은 의미의 임대사업자입니다. 넓은 의미의 임대사업자가 소위 광의의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요거 18번 임대사업자 하면 요건 넓은 의미입니다. 넓은 의미고 이 임대사업자는 또 두 개로 쪼개집니다. 좁은 의미의 임대사업자가 있고 좁은 의미의 임대사업자가 있고 또 공공주택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임대사업자는 좁은 의미의 임대사업자가 하나 있고 또 뭐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있는데 이때 이 좁은 의미의 임대사업자는 어느 아파트냐? 어느 임대택이냐? 민간 임대택. 그걸 갖다가 임대하는 친구. 민간 임대택을 임대하는 친구가 임대사업자고 공공임대택을 갖다가 임대하는 친구는 공공주택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넓은 의미로 임대사업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임차인 대피. 마치 분양택은 입주자 대피가 있듯이 임대택은 임차인 대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임대도 임차인 대피가 있고 공공임대도 임차인 대피가 있는데 공공임대는 민간임대 임차인 대피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규정을 따서 공공임대 임차인 대피를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 대피는 민간임대법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가 등의 의무,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 제일 밑에 4번 좀 봐야 되겠어요. 4번에 1번 다른 법률과의 관계. 1번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서 이 법에서 정하지 않았다. 그때는 주택법을 정한다. 주택법이 친정집이에요. 친정집. 원래 공동주택 관리법이 주택법에서 튀어나왔기 때문에 여기 없으면 다시 친정집 가서 빌렸습니다. 주택법을 정합니다. 두 번째, 임대주택의 관리는 당연히 특별법인 임대주택법을 정해야겠죠. 근데 임대주택법은 두 가지 있죠. 민간임대와 관련되는 민간임대주택관특별법, 공공임대택은 공공주택특별법을 우선 적용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거기 안 나오면 어떡하냐. 바로 이 법, 즉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의해서 그런 뜻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아파트 관리 갑시다. 304조 챕터 2 제2장 공동주택 관리 갑시다. 관리 방법 종류 결정. 관리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잘 아는 대로 자치관리와 위탁관리가 있죠. 위탁관리는 주택관리업자한테 맡기는 것이고 그 관리 방법 결정은 15, 20, 21에 22, 23에 계속 나오고 있죠. 작년에도 나왔죠. 재작년 아주 잘 나옵니다. 이건 점수 주려고 나오는 거예요. 점수 주려고. 줄줄이 나왔죠. 줄줄이.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럼 관리 방법 결정은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주민들 중에서 큰 소리 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 결정한다. 두 가지 있습니다. 1번, 기억. 입대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서 관리 방법 결정할 수도 있고, 니은. 전체 입자 등의 10분의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서 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관리 방법 결정합니다. 위탁 관리할까? 아니면 자치 관리할까? 근데 동그라미 2번은 요 기억니은, 요거는 뭐하고 똑같냐?
관리규약 개정과 똑같습니다. 동그라미 2번 기억리은은 동그라미 2번의 기억리은은 또 뭐하고 똑같다? 관리규약 개정. 관리규약 개정할 때도 요걸로 합니다. 관리규약 개정할 때도 요 방식으로 합니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치관리 맡기는 게 아니죠. 주택관리업자는 맡기지 않고 자치적으로 한 것인데 이때는 입대위는 11조 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이 뭐냐면은 사업체가 입주인적 과반수가 입자면 요구하잖아요. 이제 관리하라고 요구하면 그 요구가 사업체가 요구하면은 몇 개월 내에 6개월 내에 소장님을 자치관리기구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 명언으로 정하는 기술력 장비 즉 별표일 오른쪽에 있죠. 그걸 갖춰가지고 자치관리 구성해야 되는데 몇 개월? 6개월입니다. 다만 괄호 7 의무관리로 전환을 할 때는 원래 의무관리가 아닌데 아까 말한 대로 일정한 수가 동의하면 의무관리 전환하죠. 이때 전환할 때는 입대위 구성 신고가 수리되면 그때부터 6개월 내 역시 소장 뽑고 기구를 구성하면 됩니다. 그럼 기구를 보니까 위에 305쪽 위에 기구가 나오죠. 그것은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시험지에 나올 수 있어요. 실무에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냐면 305쪽 밑에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 하다가 자치관리로 변경할 때는 위탁관리 끝날 때까지 자치관리 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 만들면 안 됩니다. 연결돼야 됩니다. 자치관리 기구는 입대위 감독받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관리 소장은 어떻게 뽑느냐?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합니다. 입대위 구성원 과반 찬성으로 소장 뽑습니다. 입대위 구성원이 뭘까요? 동대표죠. 동대표. 그 다음에 5번째. 근데 이렇게 뽑아놨더니 그분이 그만두셨어요. 그분이 그만두셨으면 며칠 내에 다시 뽑아야 될까요? 30일 내에 선임해야 됩니다. 30일 내에 뽑아야 됩니다. 5번째. 입대위 구성원은 즉 동별 대표자는 자치관리기구 직원, 회계 직원, 이런 직원을 겸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6번이 되겠습니다. 입대위 구성원, 동별 대표자는 자치관리 직원을 겸하면 안 됩니다. 이것저것 해먹으면 안 됩니다. 자, 이어서 위탁관리. 위탁관리는 당연히 누구한테 맡겨요? 주택관리업자한테 맡기는 것이죠. 이때 업자 선정 어떻게 하냐? 거기 읽어보면은 원적으로 전자입찰 방식이고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원적으로 전자입찰 방식이고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칙 전자입찰 방식 예외적으로 그 밖의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충합수 중에서 동그라미 2번하고 거기 4번이 중요합니다. 보충합수에서 위탁관리할 때 동그라미 2번과 4번이 중요하다. 2번과 4번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2번. 이래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다시 관리처로 선정하는 경우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라. 뭐냐면 이 주택관리업자가 일을 되게 잘했어요. 그때는 복잡하게 다시 선정하지 않고 수의계약할 수도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수의계약하느냐? 동그라미 1번. 관리계약으로 정하는 실체에 따라서 입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자 등의 10분의 이상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그라미 2번. 이것이 충족된 다음에 입대위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가지고 다시 그 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출할 수 있다. 원래는 경쟁 입찰인데요. 그런 뜻입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어렵지만 중요하고 4번. 계약기간은 장기성 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한다. 그거 잘 맞아야 되고 그것이. 원래 장기성 계획 조정 주기는 몇 년이죠? 3년이죠. 3년. 그런 걸 고려해서 계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기존주택 관리업자 참가 제한. 즉 그 업자가 일을 되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입자 등이 그 업자는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기존주택 관리업자 참가를 제한하도록 다시 입찰할 때 못 나오도록 이때에 요구할 수 있어요. 그 친구 다시 못 나오도록 그 업자 못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자 대표는 요구 따라야 되는데 니은 이렇게 요구하기 위해서는 얼마 동의하느냐? 전체 입자 등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전체 입자 등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올라가셔서 공동관리, 구분관리. 일단 구분관리는 쉽습니다. 쪼개는 거예요.
몇 세대 이상 쪼개느냐? 500세대 이상 쪼개면 됩니다. 500세대 이상 쪼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관리는 묶는 겁니다. 묶을 때 얼마 동의였느냐? 단지별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 받습니다. 단지별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 받는데 다만 임대주택이 있다. 그럴 때는 임대사업자 임차인 대표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임대주택하고 같이 관리할 때는 임대사업자 임차인 대표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 서면 동의를 얼마큼 받느냐? 금방 얘기한 대로 거기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 받고 구분관리 쪼갤 때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공동관리할 때 단지별로 3분의 2 이상 서면 동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지별로 3분의 2 이상 서면 동의 받는 경우도 있다. 그거 금방 설명드릴 겁니다. 내려가서 기준, 공동관리 기준입니다. 기업, 공동관리는 1500세대 이하가 원칙입니다. 2000세대, 3000세대 안 됩니다. 묶어서 관리할 때는 1500세대 이하가 원칙이다. 다만 예의가 있습니다. 옆에. 다만 의무관리 옆에 몇 세대 미만이 같이 있을 때 300세대 미만이 같이 있을 때는 그때는 1500세대 넘어도 괜찮습니다. 여기 의무관리다. 여기 만약에 1400세대다. 의무관리죠. 의무관리. 옆에 몇 세대 미만이 있을 때 300세대 미만이다. 200세대다 봅시다. 200세대. 이럴 때는 모두 몇 세대죠? 1600세대가 되죠. 이럴 땐 가능하다. 의무관리 옆에 300세대 미만일 때는 가능하다. 1500세대 넘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니은 공동택 단지 사이에 12호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을 거. 2조 12호. 이게 뭔 소리냐를 설명드릴게요. 공동관리하려면 지금 우리는 공동관리하는데 공동관리하려면 여기하고 이렇게 여기 1000세대다. 여기 200세대다. 공동관리할 수 있죠. 1500세대 이하니까. 그런데 이 중간에 뭐가 지나가면 여기 철도가 지나간다. 고속도로가 지나간다. 그러면 원래는 안 된다. 원래는 안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되느냐. 이렇게 공동관리하려면 원래는 얼마 동의한다고요? 여기도 과반수 서면동의. 여기도 과반수 서면동의 받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과반수 서면동의, 과반수. 근데 이렇게 하면 원래 안 되는데 이걸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때는 거기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 거기 307쪽에 4번 공동관리 기준해가지고 거기 담아내가지고 특별자치장 등이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 밖에 이하 유산소를 설치를 통해서 단지 간의 보행자 통행 편리성이 안전성이 확보되었다 인정할 때는 니은 즉 요거 안 된다 규정을 제외한다. 될 수도 있다. 요거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냐? 여기 뭐 육교 같은 걸 만든다든가 여기 굴다리 만든다 이러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과반수 서면 동의가 아니라 아까 위에는 얼마 동의 받냐? 과반수가 아닙니다. 이때는 이것이 아니라 각각 얼마냐면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 누구의 3분의 2 이상 서면 동의 받는다고 아까 돼 있죠? 올라가 보니까 거기 단지별로 위에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3번 박스에 보니까 단서 다만 단지별로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서면 동의 받는다.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 서면 동의 받는다. 원래는 과반수 해야 되는데 이런 특별한 경우는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서면 동의 받아야 합니다. 그 뜻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공동관리, 구분관리를 해드렸습니다. 특별히 시험지 나오면 공동관리가 잘 나옵니다. 이어서 308조입니다. 가운데 3번 혼합주택단지의 관리가 좀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기본가이니까 이 정도 보면 됩니다. 혼합주택단지는 308조 가운데 괄호 3번 분양주택하고 일반 공동택하고 임대택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공동택하고 임대택이 섞여 있으면 서로 간에 알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합니다.
협의해가지고 결정합니다. 관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관리 내용에 대해 결정이 되는데 첫째, 이때는 공동택 쪽에서는 누가 대표로 나오느냐? 동그라미 1번 입대위가 나옵니다. 입주자 대표가 나오고 임대아파트, 임대택의 대표는 누가 나오냐? 옆에 임대사업자가 나옵니다. 임차인 대표가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분양택은 입주자 대표가 대표로 나오고 임대택은 임대사업자가 나와가지고 둘이 공동으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나오기 전에 자기네 아파트가 임차인 대표가 있으면 미리 임차인 대표하고 사전 협의하고 나와서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대표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동그라미 1번이고 그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복잡한 거는 시험할 때 좀 보면 되겠습니다. 309쪽 밑에 괄호 4번 관리 이관. 이건 실무에서도 되게 많이 들어봤죠. 의무 관리상 공동택을 건설하는 사업체는 입주인자 가반수가 입주하면은 가반수가 입주,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가반수가 입주하면은 이제 입주자들한테 관리하시오. 그러면 그 경우에 이제 입주자들한테 통보하고 관리하라고 그러죠. 통지하라고, 그걸 관리하라고 그러면 밑에 내려갑시다. 통지 내용입니다. 니은. 이 통지 내용은 실무에서 나옵니다. 통지 내용. 총 입주 예정 세대수, 총 입주 세대 이런 등의 내용을 통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입주인자 가반수 하시면 되겠고 밑에 니은은 실무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통지 내용. 그러면 이제 응답을 해야 되겠죠. 주민들이 입주자들이 응답하는데 넘어가 봅시다. 310조 위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입대의 구성. 이렇게 입주자 등이 위 동그라미 1의 기억, 즉 사업체의 요구에 따라서 요구를 받으면 가반수 입주하면 요구 받으면 그 요구 받는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하는 입대를 구성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 입주자를 구성하는 입대를 구성한다. 3개월 내 입대를 구성하게 되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사업체의 주택관리자 선정. 이게 뭐냐면 사업체가 임시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현대건설에서 임시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통지가 안 오는 거예요. 또는 자치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자치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체가 이 건설회사가 사업체가 그냥 누굴 선정해서 관리시킬 수 있다?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된다. 다만 이렇게 하는 건 알려줘야 돼요. 당신네들이 인수 안 받으니까 어느 업자한테 맡겼습니다라고 사업자는 입대하고 관할 시장 군수청장인데 그 사실을 알려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임시로 관리했던 사업체는 빠져나가는 거죠. 자, 관리 업무의 인수인계입니다. 올라가서 관리 업무 인수인계는 세 가지 경우하게 되죠. 동그라미 2번 입대의장으로부터 주택관리업자 선정 통지 받았다. 당연하죠. 2번 자치관리가 구성됐다. 3번 법 12조에 따라서 주택관리업자 선정됐다. 이게 뭐냐면 사업체가 관리하고 있는데 입자 등이 관리를 늦게 받으니까 관리를 인수 안 받으니까 할 수 없이 사업체가 주택관리업자 맡겨버린 겁니다. 이럴 때는 인수를 해줘야 돼요. 몇 개월 내에 하게 되냐? 이게 중요해요. 니은입니다. 니은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에 공동택 관리주에게 공동택 관리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 이내. 나머지 절차는 읽어보셔도 괜찮고 나중에 시험할 때 좀 보면 되겠습니다. 312조 7번 의무 관리상 공동택 전환 등 아주 중요합니다. 7번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 전환 등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4가지 의무가 아닌데 5번째로 입자 등의 보다 3분의 2 이상 서명 동의 받아가지고 의무관리 전환한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으로 전환되는 공동택의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전환 신고를 합니다. 만약에 관리인이 신고하지 않는다. 그때는 입자 등 10분의 이상의 연수에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등장합니까? 관리인이 새로 등장하네. 관리인이 뭔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100세대 아파트입니다. 100세대 아파트다. 그러면 의무관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현재 상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다 없다? 없죠. 의무관리가 아니니까. 100세대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이 동의해가지고 이분들이 동의해서 의무관리로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얼마 동의 얻어가지고?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 동의 얻어가지고 의무로 전환하는 거예요. 의무관리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는 얘가 입주자 대표가 없으니까 그럼 누가 관리하고 있을까? 이걸 갖다가. 여기도 100세대니 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를 관리할 때는 그 법엔 공동체 관리법이 근거법이 아니라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단이 있게 되고 모임이 있어요. 이 관리단. 이 주민들 모임, 관리단이 있게 되고 여기서 관리해준 친구가 있어요. 이 관리인입니다. 관리인을 뽑습니다. 마치 여기 관리소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의무관리가 아니니까 입대가 없으니까 입주자대표 회장이 없어요. 정식으로 관리 주체도 없고 관리사무소장도 없고 정식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100세대니까 의무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입대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에 거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에 누가 있냐? 관리인이 있겠는데, 관리인이. 이제 관리인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입대가 없고. 이제 관리인이 이제 이 주민들이 이야기를, 우리 의무관리 전환합니다. 라고 이제 결정했으니까 나중에 입대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무관리가 되니까. 그럼 누가 신고한다? 이걸 갖다가 이제 전환할 것이라고 관리인이 신고해야 돼, 관리인이. 관리인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하게 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관리인이 자기 밥그릇이 떨어질 것 같단 말이죠. 이게 전환되고 그러면 자기는 관리인이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신고 안 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 혹시. 그럼 누가 신고하느냐? 거기 단서. 관리인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이상의 연수해서 신고할 수 있다. 두 번째, 의무관리상 전환공동 입주자 등은 관리계약 재정신고가 수립된 날부터 3개월 내 입대를 구성합니다. 관리계약 재정신고가 수립된 날부터 3개월 내 어떻게 한다? 입대를 구성하고 또 입대가 구성신고가 수립된 날부터 3개월 내 관리 방법 결정합니다. 위탁관리냐 자치관리를 갖다가 결정해야 됩니다. 여기 관리계약 재정신고가 수립됐다는 건 뭐냐면 관리계약을 처음 만들 거 아닙니까? 이제 의무관리 됐으니까. 그러면 30일 내 관리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 내 관리인이 재정신고를 합니다. 시장 군수청장한테. 그러면 그 날로부터 3개월 내 관리계약 만들었다고 관리인이 신고하면 그 신고된 대로 3개월 내 입대를 구성하게 되고 또 입대 구성 신고가 되면은 다시 또 거기 보니까 3개월 내 관리 방법 결정합니다. 위탁관리냐 자치관리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관리 방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만약에 위탁관리하기로 했다. 그러면 주택관리자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는 입대 구성 신고가 수립된 날부터 6개월 내 주택관리자 선정합니다. 입주자대표의 구성 신고가 수립된 날부터 6개월 내 주택관리자를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예 안 할래요. 즉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 입자 등은 해당 공동택을 의무 관리 대상에서 제약을 정할 수도 있다. 다시 안 할 수도 있다. 그 뜻입니다. 그때는 이미 의무 관리였기 때문에 누가 있죠? 입대 회장이 있죠. 관리인이 아니라 입대 회장이 있죠. 이미 의무 관리 했으니까 입대 회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입대 회장이 안 하겠습니다라고 시장 군수청한테 재해 신고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올라가서 구체적으로 313조 제외 신고든 아니면 전환 신고든 며칠 내에 하게 되냐? 구체적으로 0에 의하면은 30일 내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는 날부터 30일 내 신고합니다. 또 제외 신고도 역시 동의를 받는 날부터 30일 내 제외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입주자 동의는 얼마 받겠는데 아까 얘기했죠?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입니다.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어서 2번 입대위 및 관리규약. 입대위는 거의 해마다 나오죠. 거기 보니까 16, 18, 22, 23 작년, 재작년 다 나왔죠. 작년, 재작년 다 나왔죠.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또 실무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입대는 우리가 나오고 실무도 나오고 둘 다 나올 수도 있고 한쪽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옵니다. 한두 문제, 많으면 세 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관련되는 것이. 워낙 논점이 많습니다. 입대위는. 그래서 입대위가 공동택 관리법에서 가장 노론자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입대위 구성 등 보겠습니다. 첫째, 4명 이상입니다. 입대위 구성은 4명 이상이다. 4명 이상이다. 이 경우에 이제 선거를 합니다. 직접 뽑습니다. 그래서 선거구는 이기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나 층별로도 구해갈 수 있다. 이거 이따 얘기할게요. 어쨌든 4명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왜 4명 이상이냐? 임원이 4명 이상이에요. 임원이 4명 이상입니다. 즉, 회장 1명, 이사 2명, 이사 1명 이상, 감사 2명 이상. 그래서 4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의 공동체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해서 순차적으로 건설할 때, 우리가 공구별로 하는 거 있었죠? 1공구, 2공구. 이럴 때는 먼저 입주한 것부터 일단은 입대를 구성하고 나머지 공구는 가반수가 입주하면 다시 합쳐서 입대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디귿, 회장, 감사, 이사를 임원 두는데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동별 대표자, 동대표. 동별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만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사용자도 될 수 있습니다. 즉, 세든 사람도 예외적으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은 사용자 출신, 세든 사람 출신은 회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절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가반수 서면 동의 얻은 경우는 그때는 동별 대표자인데 사용자 출신 세든 사람도 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극히 예외적입니다. 314쪽 갑시다. 동대표. 동별 대표자입니다. 소위 동대표죠. 동별 대표자는 원래는 입주자 중에서 뽑습니다. 입주자 중에서 뽑게 되겠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도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입주자 중에서 동대표 되지만 예외적으로 사용자 중에서도 뽑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보겠지만 입주자가 후보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세든 사람 중에서도 뽑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든 사람을 뽑든 진짜 입주자를 뽑든 간에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뽑냐? 거기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통해서 선출합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즉 대통령 선거하듯이 뽑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A, B. 그건 제가 천천히 설명드립니다. A, B. 입주자가 동대표되든 사용자가 동대표되든 이 조건은 맞춰야 됩니다. A하고 B 조건은 맞춰야 됩니다. 박스 그림 그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 그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하고 B. 자, 이제 선거구를 만들어야지 동대표 뽑습니다. 여기가 1동, 여기가 2동, 여기가 3동입니다. 여기가 4동이다. 이렇게. 이 아파트는 4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대수가 좀 다릅니다. 세대수에 비례해서 뽑도록 합니다. 근데 1동은 세대수가 모자라서 1동, 2동 묶어서 1선거구 하고 3동은
세 개로 나눠가지고 여기 워낙 크니까 2선거구, 3선거구, 4선거구. 4동은 4개로 나눠가지고 이제 5선거구, 6선거구, 7선거구, 8선거구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층별로도 할 수 있으니까 세대수만 많으면 이때 그러면 동대표 뽑을 때 원래 여기 누구 출신 뽑아야 되냐? 입주자 출신, 즉 주인 쪽에서 동대표 뽑습니다. 뽑을 때 한 선거구에서 한 명 뽑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거구는 이 아파트는 몇 명의 동별 대표자가 뽑히냐면은 모두 8명 뽑았어요. 8명. 8명이 뽑히게 됩니다. 한 선거구도 한 명 뽑으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만약에 A란 친구가 동대표 뽑히려고 하는데 A가 후보자로 나왔습니다. A가 어디 나왔냐면 여기 1동에 살았습니다. 1동에. 1동에 4개월 살고 그때 같은 동에서 이사 갔습니다. 같은 동, 여기를 어디로 이사 갔냐면 A동에서 여기 4동에 6선거구로 이사 갔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사 와서 3개월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단지 안에 총 몇 개월 살았습니까? 7개월 살았죠? 그러면 일단은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A입니다.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마치고 살아야 된다.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마치고 살면 됩니다. 일단 후보자 될 수 있습니다. A에서. 근데 두 번째 B가 문제입니다. B. 6개월 됐으니까 7개월이니까 6개월 됐죠. 근데 B는 뭐냐면 현재 거주하는 데만 선거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는 어디 거주하고 있죠? 4동의 6선거구에서 거주하고 있죠. 여기에서만 6선거구면 후보로 나올 수 있지 옛날에 살았던 거기 1선거구는 못 나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B번이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선거구에 주민등록 마치고 거주하고 있을 것. 그러니까 6개월이 되느냐 안 되냐는 전체 단지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만 어느 선거구에 나올 수 있냐는 현재 주민등록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선출 방법. 후보자가 2명 이상일 때는 1명씩 뽑아야 되니까 선거구에서 1명 뽑아야 되니까 2명 이상일 때는 전체 입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가 되는 것이고 딱 1명 있다. 1명이면 무투표 당선이냐? 아니에요. 1명이라도 투표해야 돼요. 전체 입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그래야만 당선되는 거예요. 선거 안 하고 되는 거 아닙니다. 다음 니은입니다. 사용자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경우 원래는 입자만 선거 나올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입자가 아무도 후보자가 없어요. 그때는 사용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봅시다. 2회 이상 선출 공고에도 불구하고 2번 공고를 했어요. 동대표 뽑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자 중에서는 아무도 안 나와요. 그때는 다시 또 2개월 내에 다시 선출 공고를 해가지고 세 번째입니다. 결국에는 2번 내고 세 번째 마지막 선출 공고부터 2개월 내에 선출 공고 해가지고 이제는 사용자도 됩니다. 라고 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동대표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동대표 후보 나왔는데 사용자가 나왔는데 세든 사람이 나왔는데 후보자 중에 가만히 보니까 입자가 껴 있어요. 그때는 사용자는 탈락입니다. 자격을 상실한다. 그러면 세든 사람은 누가 나올 수 있냐? 된다면 A. 현재 진짜 사용하는 자, 즉 임차인, 명의자, 법인권 대표자. 두 번째, 그 명의자뿐만 아니라 세든 사람 명의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 전비속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전세권자나 임차권자의 배우자나 직계 전비속도 동대표 나올 수가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는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구두 대리권이 아니라 서면으로 위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서면으로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다음 시험지 제일 잘 나오는 거 법규 실무 제일 잘 나오는 거 315쪽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 이거 되게 잘 나옵니다.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 봅시다.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 안 되죠. 피성년후기는 피완전이 안 되죠. 특별히 C번 이법이나 기타 법을 해가지고 실형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고 면제된 다음부터 몇 년이 지나야 돼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동그라미 C번 2년이 실형선고 받고 끝내놓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동그라미 D번 금고 이상 집행유예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거 2년 필요 없어요. 또 동그라미 2번에서 첫 번째 박이 벌금형. 벌금 얼마 이상 벌금받고 100만 원 이상 벌금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런 거 같은 거. 또 동그라미 쭉 내려가서 전박이 해당 공동특의 동별피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 바로 밑에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체납한 사람.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체납한 사람. 제일 마지막 체납 규정에 해당해서 퇴임했는데 그 남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그 남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임기 중에 체납 규정에 해당해가지고 퇴임했어요. 그 남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다시 또 못 나와요. 남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못 나옵니다. 다만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 동안 못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바로 동대표 격식사인데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아주 제일 잘 나오죠. 이 부분이 노른자포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차과목 실무에서도 아주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원 좀 잠깐 올라가서 회의 좀 잠깐 보겠습니다. 316조 위에 회의를 잠깐 보면은 거기 입대인은 회의를 개최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해서 관리처에게 보관시킨다. 회의록 작성은 입대하고 보관은 관리처입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 복사는 해가는 사람이 복사비 내야 됩니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임원 중에서 보충학습 316조 보충학습 임원 중에서 봅시다.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 이거 외우셔야 돼요. 나머지는 나중에 우리가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보냐면 317조 밑에 동대표 임기 가로입은 동대표 임기 아주 잘 나옵니다. 동별표자의 임기 등 아주 잘 나옵니다. 즉 몇 년이냐? 2년이다. 원래 2년인데 다만 보궐선거나 재선거를 할 때는 다음에 군단다. 모든 동별표자가 같이 시작할 때는 2년 줍니다. 근데 각각 할 때는 나머지 기간만 근무할 수가 있죠. 동대표 한다. 그 뜻입니다. 당연하죠. 모두 다 같이 시작할 때는 2년. 재선거나 보궐선거 했다 하더라도. 근데 일부만 바뀔 때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몇 년 주고? 2년입니다. 내려가서 중임. 동별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번은 6개월 미만은 한 번으로 안 칩니다. 한 번만 더 할 수 있는데 이때 6개월 미만은 한 번으로 안 칩니다. 그건 공짜로 들어가는 거죠.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38조 올라가서 그래서 한 번만 중임하는데 더 할 수도 있어요. 2번 이상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그럴까? 318조 니은입니다. 2번 이상 설춘 공고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동별표자 후보자 왔거나 설춘된 사람이 없어요. 그럼 다시 그때부터 2개월 내 선출 공고할 때는 동별표자 해먹은 사람도 2번 이상 한 사람, 2번 한 사람도 다시 입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동대표 선출될 수 있어요. 그러면 3번 해먹을 수도 있네. 2번 한 사람도, 중임한 사람도 입자 등 과반 찬성으로 다시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왜냐? 후보자가 없는 거예요. 또 선출된 사람이 없어요. 이럴 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후보자 중에 동별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껴있으면 중임한 사람은 탈락합니다. 2번 한 사람은 탈락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임은 나중에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괄호 3 입자 대표의 의결 방법의 의결사항 아주 중요하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18강에서 만나뵙겠습니다. 18강에서
318쪽 입대 의결 방법의 의결사항.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시험 잘 나옵니다. 그건 우리가 18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